형 오늘 소개해 네. 주실 시집?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를 적신 그 문장들 네. 적셨던 문장들에 소개했던 백석 시전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동 선생님이 엮은 그 네. 백석 시전집이었는데 제가 참여해서 이 시집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홍보한다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네네. 제가 나름 엮었기 때문에 네.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영광 시인하고 네. 안현미 시인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이 시집을 선집을 엮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각주들 있죠. 네네. 사투리에 달린 각주들 이걸 제가 다 썼어요. 왜냐면 정리하셨군요. 각주들도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출판권 저작권이 있어서 남들이 쓴 거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논문들 막 찾아보고 하면서 이 각주들을 엮었어요. 네, 그래서 컴팩트하게 이 백석을 만나보실 분들은 요 시집도 괜찮습니다. 한 20편 정도 들어 있고요. 이게 네.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대역 시집이에요. 한영 대역 시집이에요. 네네. 그래서 번역이 또 되어 있어서 영어하고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은데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시는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데 네. 이게 번역이 재밌게 됐어요. 번역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는데 제가 백석을 저번에도 그냥 막연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백석이 일단 외모가 그죠? 넘사벽이네. 넘사벽이에요. 네. 이때 이렇게 멋있는 분들은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원래 영문과를 나와서 굉장한 모더니스트의 어떤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북 지역의 네. 어떤 토속적인 네. 문화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정서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리고 사투리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 각주를 달아야 될 만큼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시의 형식들을 보면 모던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상적인 요소도 있고 그 환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간적인 것들이 굳이 과거가 아니라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시간들로 변화하는 그런 지점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여운한 꼴쪽이라고 하는 게 네네. 있어요. 유명한 시죠. 살짝 읽어보면 네. 이게 읽는 재미가 여러분들 백석은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읽는 재미가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여운한 꼴쪽 이 이연만 살짝 읽어볼게요.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 고무의 딸 이녀 작은 이녀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포조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무의 딸 숙녀 아들 승동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랩인데?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사실은 그 명절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의 내력들을 하나 읊으면서 그 가족들과 아이들이 그 명절에 노는 모습이 묘사된 건데 이런 어떤 그 리듬감 있는 시의 흐름들을 갖고 있어서 읽기 아주 좋아요. 네. 더 읽어드릴 시는 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시예요. 근데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화이트 윈드 월 이렇게 네. 돼 있죠. 네네.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여러분. 틀린 번역이에요. 음. 그런데 제가 일단 읽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시입니다. 좋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 바람벽에 마치 영상이 네, 영화의 스크린처럼 네네. 거기에 추억들이 이렇게 네네. 영사되는 것처럼 네. 시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예. 근데 사실 이 화이트 윈드 월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람벽에서 바람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벽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방과 방 사이의 벽을 바람벽이라고 해요. 전라도에서는 배랑박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게 바람벽이에요. 또 원래 바람이라는 게 고어의 벽이란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벽벽 말하자면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굳어져 갖고 바람벽이 되고 음. 온갖 지역마다 음. 그 이 바람벽을 부르는 그 변형된 사투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윈드 월이라고 하는 번역은 틀린 번역인데 근데 이것도 적확한 게 뭐냐면 네. 시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창작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랩도 하고 있지만 또 랩은- 라임을 맞췄네요. 오늘 네. W로. 그렇죠, 그렇죠. W로 전부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랩을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창작이나 마찬가지가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을 그 비교해가면서 읽는 이런 재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백석과 함께 백석의 범주 안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에요. 네. 안도연의 그리운 여우라고 하는 네. 이게 97년인가 나왔는데 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백석바 음. 대표적인 백석바 중에 하나가 음. 안도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석을 옹화주한 시가 바로 이 그리운 여우라고 하는 시예요. 네네네. 네,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네. 약간 비슷하실 거예요. 흰바람벽이 있어랑 네. 그리운 여우. 이렇게 눈 많이 오시는 날 밤에는 나는 방에 누에고치처럼 동그랗게 갇혀서 희고 통통한 나의 세상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오실 것인데 여우 한 마리가 말로만 듣던 그 눈도 털도 빨간 여우 한 마리가 나를 홀리려고 눈발 속을 헤치고 네 발로 어슬렁어슬렁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산길에는 마을로 내려갈 때를 놓친 산수유 열매가 어쩌면 붉어져 있기도 했을 터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여우 한 마리가 우리 집 마당에까지 와서 부르르 몸 흔들어 깃털에 쌓인 눈 털며 이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기웃거릴 것이라 혼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약간 아시겠죠, 여러분? 네네. 약간 백석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석 대표적인 백석 빠돌이의 죄송합니다, 안되는생 빠돌이의 그 백석 오마주 네네. 시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이 시집 자체가 좋아요. 네. 좋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백석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백석 시집부터 안도연의 그리운 여우까지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안도연의 북항이라는 시집입니다. 네. 예,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항구. 12년에 네. 항구를 뜻하나요? 북한은? 북항인데요. 네. 이 표제작을 읽어보면 북항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북항. 북항. 전라도에서는 북항 이렇게 안 하고 북항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표제작은
북항인지 북왕인지 북강. 그걸 가지고 쓴 건데 이 시집은 안도연이 지금까지 그 써왔던 이게 굉장히 여러 권째의 시집인데 써왔던 시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전에 안도연도 좋아하지만 이 시집을 저는 특히 좋아하는 게 안도연 시의 변화들을 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해설을 쓰신 황현산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안도연은 은유적인 그런 시인이거든요. 네. 은유를 많이 이 시에 쓰고 은유적인 어떤 그 이미지도 많고 이 시집에도 역시 은유가 많습니다. 근데 은유가 많은데 은유가 실패해요. 네, 은유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황현사 선생님 그 해설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 시집을 읽었는데 안도연 선생 당시는 이 시집에서 은유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은유가 실패하는 자리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이 시집에서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것을 의도했다고 해서 의도했는데 시를 쓰면서 그것이 관철됐다. 그것이 의도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시는 실패할 가능성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사실 의도가 출발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범주 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의도가 뭐 내용이든 형식이든 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의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의도들이 탄생하고 그 새로운 의도가 도달한 자리가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시의 언어의 영토이기 쉬워요. 그런 게 잘 드러나는 시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안도연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안도연 선생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꽤 있었잖아요. 연탄재 네.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떤 문단에서는 문학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굉장히 시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평가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이제 문단의 어떤 평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시집을 내게 됐고 이 시집을 내면서 약간 그런 게 좀 그 시각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 시집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집이 굉장히 좋았고 그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그런 시집이다. 뭐 이전의 시집도 좋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읽어드릴 시는 송찬호 형네 풀밭에서라는 시인데 송찬호는 시인이에요. 네네. 송찬호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가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오, 이야. 와 역시 오. 이야. 네, 송찬호 선생도 여전히 시를 잘 쓰시는. 정말 잘 쓰죠.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네. 선배들이 잘 써서 너무 잘 쓰죠. 짜증나. 그래서 이 안도연도 제가 안도연 선생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시를 잘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웃고 말지 뭐. 어, 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은유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송찬호 형네 풀밭에서 풀들이 농화를 나왔어요. 애기 똥풀은 노란 밀짚 모자 눌렀었고요. 강아지 풀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신었고요. 쓱부쟁이는 배꼽 빤히 보이는 청바지 입고 왔어요. 깃발 앞세우고 버스를 대절해 서울에서 왔어요. 노인들은 마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빨갱이 운동권 놈들. 노인들은 광에서 녹슨 제초기를 꺼내왔어요. 농할 때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며느리 미싯개 풀이 나섰어요. 투쟁! 우리가 앞에서 스크럼을 짤 테니 밀고 갑시다. 달맞이 꽃이 말렸어요.
아예 이곳에 연좌해 밤새 달빛을 탐독합시다. 경로 끝에 단과대별로 역할을 나눴죠. 인문대의 토끼풀 사서들은 차곡차곡 잎을 정리해 이동도서관을 개관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 이상한 시죠. 네. 이게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네, 네. 송찬호 선생이 이런 시를 좀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 옛적에 우리 마을에 그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라는 시에 보면 네. 온갖 풀들이 막 그 전구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시는 보면 농할 때가 풀꽃들에 비유된 건지 풀꽃들이 농할 때에 비유된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과 보존관념이 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 네. 이 역할들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건 은유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비유됐는지가 어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인데 이런 일들이 이 시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은유의 관념들이 실패하면서 더 좋은 방향의 어떤 그 시적 효과들을 내고 있다. 뭐 그런 시여서 네, 제가 네. 이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 네.